올해 1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 서명에 성공을 했지만 이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오늘 간밤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구르 인권법 서명으로 인해서 이 미중 간의 마찰이 또다시 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미중 간 마찰, 증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간의 마찰 재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코로나19 중국이 일부러 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지금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움직임과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대로 뉴욕 월가에서는 코로나 문제가 지금 나왔죠.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 코비드 19이 이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이렇게 딱 100일째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증시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네. 역시 월가의 관심은 그 경기 문제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경기에 관련해서 주간 실업 청구가 쓴 경기 후행 지표가 발표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했죠. 아무래도 주식 투자는 경기의 그 선행 지수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증시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에 지금 혼조세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오르고 다우존스는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오늘 장세에서 보면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지수 지금 우리 이렇게 김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장 막판에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관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있습니다는 미국판 동학개미는 보통 로빈 후드라 이렇게 표시하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동학개미들 로빈 후드가 이렇게 그동안 차익 매물 실현하다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마편에 다우존스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로빈 후드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방송 전에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시에 지금 어떻게 구조 변화를 시키는지 주가 움직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 측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앞으로 증시 상황에서는 많은 분야의 변화가 초래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주가의 그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만큼 기관 투자로는 서로 정보가 연유돼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할 때는 한꺼번에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는 이 개인 투자가 비중은 개인 투자가들은 그 정보가 서로 그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그런 질문을 그렇게 우리 그 스태프진들이랑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동학개미, 그럼 미국의 동학개미는 로빈 후드다. 그럼 일본의 동학개미는 뭘까? 이렇게 해서 일본의 네. 동학개미는 닌자개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네. 결국은 일본, 그다음에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중국 모두가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스마트폰 이용해서 개인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형국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미국판 그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도 믿을 게 없다. 너무 혼잡하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문제에서 이렇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한 150만 건 나왔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2천만 건 높았다. 고용이 증대되기가 좀 힘들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판 동학개미들은 인생 역전, 그 다음에 대박 날 것 이런 얘기 되면서 이때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하위 계층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자 소득 이런 것을 많이 좀 의존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자가 제로가 되니까 결국 주식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대박 날 것 인생 역전은 주식뿐이 없다. 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가 이렇게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코로나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나 스캔들 얘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네. 이 차이나 스캔들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들을 용어다. 그러면 차이나 스캔들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존 볼튼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국가안보보좌관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이분이 그 자서전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 책임론, 코로나 책임론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 트럼프가 연임에는 물 건너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면서 이제는 트럼프의 어떻게 호재든 악재든 그것이 이런 거에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을 사람 없다 하다 보니까 이런 미국판 동학개미들이 주식분이 희망을 걸 곳이 없다 하는 이론적인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위구르 인권법 서명을 하면서 미중 간 마찰이 다시금 재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국의 이유를 들어서 미중 마찰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 같아요. 네, 심화되고 있죠. 그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문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의 이렇게 히스토리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중 마찰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작년 7월 말까지는 대체로 무역 분야에 집중됐다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복 관세. 네.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문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었던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절하로 해서 미국이 주력했던 보복 관세를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느닷없이 중국을 환율 조작구에 지정해서 최악의 사태에 됐었죠. 이런 것이 작년 10월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올해 1월 15일 날 1차 무역 합의이고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더 이렇게 불거지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수면 아래 이렇게 줄었다가 이 코로나 문제가 사실 미국에서 보면 좀 이렇게 진정세가 확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우려 측면에서 진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1차 무역 합의안의 1차 점검 시한이 5월 15일이었었는데요. 이 이전서부터 이 문제가 터져 나왔던 거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그 책임론을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됐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뒤쪽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쪽 화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전과 달리 중국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제거하면 사실 작년까지는 어찌됐든 수용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이 다가오다 보면 올수록 대중 협상력에선 상당히 이렇게 약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간파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사실 그 트럼프의 그 코로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고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지난달 이렇게 27일 날 전인대 폐막하면서 모두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처리가 좀 어렵지 않겠냐 했습니다는 홍콩 보안법이 확정돼서 다시 한번 홍콩을 두고 미중 간 마찰이 고조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콩과 관련된 보안법 문제가 미국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문제에서 미국의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위구르 인권법 관련해서 긴급 서명했죠. 이거는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으로 서명할지는 누구도 몰랐다 아닙니다.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잘 몰랐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적 이유가 많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위구르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 이 방송에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는 이렇게 조지현 그 방송의 그 상무님께서 중국 특파원을 하셨거든요. 이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위구르는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중국에 받아들이기에는 내정 간섭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데요. 이 위구르의 인권법 서명을 작년에 홍콩 인권법 서명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상징격에 해당되는 홍콩의 인권법, 그 다음에 일부러 인권법을 딱 하다 보니까 다시 중국이 강하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인권법 서명 관계 지금 코로나 책임론 문제 역시나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코로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도 나왔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WHO에서 팬데믹 될 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온적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시겠습니다는 이 미국의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가장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이것이 경기라든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방역 선진국 입장에서는 방역 가장 후진국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마련했던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지었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도출시킨 게 아니냐. 어떻게 이 코로나에 이렇게 한번 병원에 가서 이게 진단받는데도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4천만 원 정도, 4,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받는데 중하위계층들은 어떻게 이걸 받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집착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지어했던 트럼프의 책임론이 불거졌던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초기 판단 실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하는 입장이고 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가장 선호할 만큼 이 마스크가 일반적인데 본인 자신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쓰지 않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적 측면에서 사실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건강은 실제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임론을 불거지고 실제로 보면 이것이 미국의 경기라든가 증시를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 자신의 책임론으로 부과되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지난달서부터 이 코로나의 책임론을 중국에 돌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성공하느냐 또 오늘도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론을 이렇게 불거지고 있습니다는 성공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음모설로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코로나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진핑은 음모설로 미국이 음모를 했다 하는 측면을 맞대응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강조했던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서 시진핑이 그렇게 음모설을 맞섰다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의 전개상을 보면 중국이 발원지이다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 자신은 미국은 잘 못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책임 문제 음모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더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중국의 코로나 책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WHO에 중국의 재원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WHO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오면 중개 역할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미국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더 불거지는 상태에서 WHO에서 종전관만큼 트럼프가 제기하는 중국의 이런 이렇게 적대적 분위기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이렇게 형성하지 동조하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도 이 코로나 책임을 중국에 있다 한 쪽으로 다시 재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대해 코로나 책임론에 대해서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갚지 않겠다. 이 구상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작년 9월부터 금융거래 측면을 했죠. 그래서 상품 분야의 보복관세 문제, 그 다음에 금융거래 차단 문제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강도 있는 정책, 강도 있는 정책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강도 있는 정책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쓰지 말아야 될 대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사실 대선이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펑펑 썼으니까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가 가장 이렇게 크겠죠.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죠. 그래서 바니 샌더스가 갖고 있는 이런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바니 샌더스가 이렇게 조 바이든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그 정책을 일부 수용했던 것이 법인세 인상이죠. 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불거지고 있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내가 줄여드리겠다. 이게 의외로 미국의 국익 위상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격차를 벌이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의 그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막대한 무역 수적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미국의 그 국채를 사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펑펑 써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되니까 이 문제 갚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의 부도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면 이 문제에서 중국의 국채를 대상으로 다른 나라 국채가 아닌 중국의 국채를 대상으로 사실 갚지 않겠다 하는 차별적인 미국판 모라토리엄 구상 아주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발칵 뒤집었다는 문제죠. 근데 이 구상이 사실 스태틴들과 같이 협의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모라토리엄이라는 사항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측면이 얘기가 날 만큼 이 트럼프가 중국의 국채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하겠다, 채무를 불량하겠다 하면 사실 중국이 기축통화국 세계에서 이렇게 중심국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고사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갚지 않겠다 하니까 중심국이 뭡니까? 중심국의 신뢰가 가장 신뢰가 있는 것이 중심국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아킬레스건을 본인 스스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홍콩의 그 보안법 이후에 가장 크게 제기됐던 이런 그 트럼프의 모라토리엄 구상 또 코로나 책임론 이후에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모라토리엄 구상은 사실 그 트럼프조차도 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주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죠. 그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또 지난달 말에 열렸던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결국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해서 중국의 그 국채에 대해서 미국판 모라토리엄 구상하겠다 하는 게 중국 갚지 만약에 이게 실현되면 중국이 애써 무역에서 돈 번 거 가지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그 전인대회 통해서 이 홍콩의 그 보안법 문제를 처리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간을 정하고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례 조치 제한을 이렇게 폐지를 하겠다는 압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의 과거 태도를 보면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확정시킨 것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지금은 중국이 전인대에서 확정한 보안법 문제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마찰을 많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홍콩에 대해서 미국의 그 특례 조치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관세도 25% 매게 되는 데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홍콩의 특례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가장 혜택자가 누굴까? 달러 패거제에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리익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잠정 유예 개최를 쳐서 검토를 한다 그럽니다는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11월 3일 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연임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 보안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 그 다음에 연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홍콩에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든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금권 정치에서 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미국은 선거가 이렇게 금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게 대선에서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그만큼 뿌려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융사라든가 기업들이 좀 돈을 대줘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의 금융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당신 대선에 불리해 돈 많이 필요해 그러면 금융사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이렇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사라든가 기업에게 약조한 상황 때문에 이 문제는 연임됐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좀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쪽의 판단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법 폐지 문제에도 너무 성급했다 하는 악수를 뒀다 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이 보안법 확정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래는 모두 끊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과의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상거래에서 상품거래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금융거래 끄겠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기업 간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 거래 끊겠다 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래도 중국의 위상을 발휘했던 것이 세계 부품 공장을 글로벌화하는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저입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가치 사슬이든가 그다음에 세계 공급망, 세계 이렇게 이쪽 부분이 여기에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을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 하는 측면에서 구상했던 것이 친미 경제 블록 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에서 EPN이라고 하죠. 그래서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이죠. 요 문제 되는데요. 요게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들어갔던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퀄컴은 다 중국에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게 이제 리쇼링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상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면 미국과 이렇게 연관이 높은 국가로 들어가라. 니어쇼링 문제.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시겠으나는 이게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들어오라면 들어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측면에서 그 법인세 인사에서 생산 코스트를 이렇게 절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시청자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1% 떨어져서 이 문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니어시어링 구상할 때 다시 21% 떨어뜨린다. 그럼 법인세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6%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지켜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구글세라든가를 매기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조세 형평의 원칙상 사실상 중국에 있는 이렇게 미국의 자국 기업을 불러들인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세는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구글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지가 않을 때는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냐면 우리가 과거 정부 때 보면 우리가 지역 이렇게 무역 구상할 때 우리가 좀 이게 늦게 이렇게 했거든요. 쌍무역 문제에서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협상 진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둘러서 FTA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쌍무역에서 필리핀하고 싱가포르하고 중국이랑 개별적으로 해서 FTA를 맺지만 자 서로 이렇게 요 FTA를 맺은 정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돼야 되거든요. 평평한 운동장처럼 돼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자 싱가포르가 맺은 원산지 협정과 그다음에 필리핀과 맺은 원산지 협정과 중국과 맺은 원산지 협정이 FTA 명목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협정을 타 그랬지만 서로 수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과 맺는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사실 중국과 맺은 원산지가 중요하면 자 이걸 담당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구성됐으면 그렇게 편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중국에 갈 때나 싱가포르 갈 때나 그다음에 필리핀 갈 때 서로 원산지 규정을 이렇게 다르면 각자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각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발에 삶은 스파게티 국수를 넣으면 서로 엉키게 설키게 되는 거거든요. FTA를 체결했지만 국수가 얽히게 설키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렇게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중개에 들어갔던 기업에 특혜를 줘서 법인세를 인하하지만 다른 국가 입장에서 구글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애플과 퀄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개인적 목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렇게 그 부품 공장 이렇게 중심지를 바뀌었다 하는 구상이 미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협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다가갈수록 앞으로 미국 기업의 그 협력이 더 필요할 거리게 보이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미중 간의 관계 내에서도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화웨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인데 최근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트럼프가 이제 항상 21세기의 이렇게 경제 마찰은 국부 싸움이다. 그러면 21세기의 이렇게 국부 싸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네. 네트워크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새 확장이 IT 시대가 전개됐을 때는 사실 IT 인프라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새 확장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화웨이가 그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첨단 기술 논쟁을 할 때는 화웨이를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화웨이 관련해서 첨단 기술 관련해서 얼마큼 논란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화웨이를 죽였느냐? 못 죽였죠. 결과적으로 미국도 이렇게 IT 관련 인프라를 화웨이가 당장 쓰고 있는데요. 미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요. 이번에도 다시 홍콩 문제 전후에서 화웨이 주기에 다시 나왔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시진핑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화웨이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미국 기업의 입지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성급하지 않았냐 해서 오히려 화웨이의 IT라든가 화웨이에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유연한 입장을 바뀐 거거든요. 이게 미중 간 마찰이 다시 완화 기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의 분위기가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1차 합의안은 이렇게 전후에서 나왔던 미중 간 합의 문제, 화웨이 문제를 들어서 거론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은 이렇게 사실상 그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업의 의회를 대상으로 러비스트가 많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러비스트 관련해서 옛날에 박무식계 뭐 이렇게 이제 김무순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러비스트가 굉장히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 러비스트가 집권당인 공화당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굉장히 트럼프는 물건을 갖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차기 대선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차기가 조 바이든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차차기 관련해서 유력 계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로비를 하다 보니까 반 트럼프 쪽으로 이어서 보니까 공화당의 이탈, 집권당 이탈 지금 대선에 앞두고 있어 이렇게 조 바이든의 불리한 상황을 보면 공화당 집권당의 의원들이 결집포들에도 부족한데 이게 이탈이 아주 이렇게 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이탈의 가장 큰 배경은 돈줄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금융사들이 이렇게 집권당을 대선해서 트럼프 저 행위로 해가지고 모든 일이 갔을 때는 과연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본인은 미국의 이익을 한다 그러면 저런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미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토대로 해서 집권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자꾸 이탈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입장이 바뀐 만큼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중 간 화해 분위기가 도출된 만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로나 책임론 제기 이후에 미중 간 마찰 어느 것 하나 지금 매듭 지어진 게 없는데 위구르 인권법 서명 이후에 특히 지금 미중 간 마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벌써부터 감지되죠. 오늘 월가에서 위구르와 관련된 미중 간 마찰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 관련해서 내정 간섭의 문제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내정 간섭 문제라는 건 특히 경제 패권을 다투는 문제에서 내정 간섭 문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거든요. 국민의 주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문제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면 자, 국제적으로 보면 아마 저와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1945년 이후에 각국의 무역장벽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 세계 무역정 대리에서 각국 간의 무역장벽만 해소시키면 세계 인류 발전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가트스 하나에 이렇게 해서 8차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해서 1992년 WTO를 창립시켰거든요. 세계 경제 공동 발전이 되느냐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장벽을 이렇게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자, 국가 간은 통일됐습니다는
상품 교육에서는 국민의 소비자의 성향에서 무조건 이 빨간 색연필에서 똑같이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똑같이 빨간 색연필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성향이 뭐에서 결정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그 나라의 기술과 노동이라든가 경쟁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로가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똑같이 무역 장벽을 이렇게 해소해가지고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종전엔 내정 간섭으로 생각했던 기술과 노동과 경쟁 정책과 이런 분야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것을 통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뉴라운드입니다. 이게 뭐 그린 라운드니 TR이 테크놀로지 라운드니 레이버 라운드니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진전이 못 되는 상태거든요. 왜냐? 내정 간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정 간섭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이렇게 내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 지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아무리 힘 있는 국가 입장에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치권과 통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문제로 그런 각도에서 벌써부터 위구르가 관련된 긴급 성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착이다 하는 것이 오늘 월가에서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월가에서는 관심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이 볼튼의 이렇게 자서전이 아주 치명타죠. 그래서 지난 2016년에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슈거 하이 이펙트는 있었지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그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절대적 지지한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문제가 결국 뭐에서 당첨됐냐? 이게 러시아 스캔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탄핵 문제로 해서 불거져 정리가 돼서 근데 아직도 이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볼턴의 자서전에서 자, 이 연임을 위해서 시진핑과 결탁설이 나오거든요. 좀 도와달라.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도와달라? 미국 국민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정치가와 정치꾼을 구별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정치가 스테이트맨이다. 근데 정치꾼은 뭐냐? 다음 세대보다는 다음 선거.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하는 이런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취임 이후에 대외적으로 가장 주력했던 것이 명목은 이번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해서 국민들의 그렇습니까? 국민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요. 미국의 위상을 증대시킨 마지막 기회니까 전 중국 없애버려야겠네요.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볼턴의 문제에서 내가 연임을 위해서 중국을 좀 시진핑에 부탁했다 보니까 미 국민들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는 중국과의 마찰 문제 첫 번째는 되더라도 월가에서는 하나도 관심이 표현하지 못할 만큼 오늘 보였습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아까 누가 이제 다시 미중 간 마찰이 불거지는 게 미국의 악재다.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위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냐 본인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미중 간 마찰에서 가장 힘을 했던 시진핑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 국민들이 뭐냐 정치의 참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찰이 불거진다 해서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오늘 월가의 분위기는요. 트럼프가 연임 실패한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 호재냐 악재냐. 아까 정영권께서도 조 바이든이 되면 증시 호재일까 악재일까 하는 측면에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주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오히려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그동안 주가에서는 좀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냐 하면 연입에 실패하면 네. 증시 악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냐? 지금은 금권 정치로는 기관 투자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졌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가 연입에 실패하는 것이 증시 악재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증시 입장에서는 과거의 친월과 친중구, 친증시 정책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는 공화당이 트럼프를 반발한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해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증시 악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미중 간의 마찰 이슈 계속해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